안녕하세요. 오늘 AWS를 활용한 저지연 라이브 서비스 구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류재춘입니다. 저는 현재 AWS 프리미엄 파트너사인 GS 네오텍에서 CDN 서비스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으며 최신 미디어 기술에 대한 에반젤리스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영상 라이브 서비스를 많이 준비하고 계시죠? 또한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공연, 콘서트 등을 온라인으로 준비하는 곳도 있고 기존의 스포츠 경기와 같은 컨텐츠의 온라인 중계를 하는 사업자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앞서 언급한 라이브 커머스, 콘서트, 스포츠 등을 준비하면서 모두가 한 번씩은 고민해 보셨을 라이브 지원, 기술적으로는 레이턴시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실제 현장과 온라인 화면에서의 시간차, 이 라이브 레이턴시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최근 라방이 대세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줄여서 라방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매체를 이용하여 개인이 라이브 방송을 하기도 하고 방송사나 포털 또는 전문 OTT 사업자들 역시 라이브 방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먼저 레이턴시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는 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볼 때, 네,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이때 아파트 전체가 아마도 떠나갈도록 환호성이 울리겠죠. 하지만 나는 스마트폰을 통해 약 30초 정도가 지난 뒤에서야 이 골 장면을 확인하는 바로 이러한 시간 차이를 라이브 레이턴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의 성장과 더불어 최근 저지연 라이브인 로우 레이턴시 라이브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로우 레이턴시 라이브와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리서치를 해보신 분이라면 CMAP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CMAP 또는 CMAP라고도 합니다. 본 서밋 발표에서는 CMAP을 포함하여 로우 레이턴시 라이브와 관련한 기술적인 배경과 레이턴시를 줄이는 원리에 대해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격적으로 로우 레이턴시 라이브에 사용되는 CMAP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간단히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CDN 및 미디어 관련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의외로 고객 담당자분들이 코덱이라든지 컨테이너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코덱은 동영상을 압축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대표적인 코덱으로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H.264, HEVC 등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이 코덱을 이용해 압축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박스입니다. 대표적인 컨테이너는 MP4, TS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에도 그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듯이 컨테이너 역시 용도에 따라 다양한 컨테이너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이제 주제를 조금 더 라이브 레이턴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은 HTTP 기반의 HLS 서비스입니다. HLS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애플에서 그 기술에 대한 규격을 정의하고 표준화를 했습니다. HLS는 아답티브 스트리밍과 같은 기술을 통해 아주 우수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지만 최근 사용자가 요구하는 리얼타임 재생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로우 레이턴시라 할 수 있겠죠. 애플은 HLS 개발 당시 신중했고 레이턴시보다는 안정적인 재생을 중심으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10초 세그먼트 TS 파일이죠. 3개의 10초짜리 TS 파일을 플레이어의 시적 버퍼로 권장했고 이 설정은 업계 전반에서 사실상의 표준이 되어 약 30초의 레이턴시가 일반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서비스 사용자들이 이러한 HLS의 패턴을 분석하여 TS 듀레이션과 플레이리스트의 수를 조절하여 약 7초에서 8초까지 레이턴시를 줄이며 서비스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 비슷한 그래프 아무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 미디어 솔루션 업체에서
비슷한 패턴의 그래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라이브 레이턴시 지연 시간대별 스펙트럼입니다. 이 그래프는 AWS에서 제공하는 그래프이고 레이턴시별 기술과 사용되는 미디어 산업군에 대한 정의입니다. 오늘은 약 3초 전후의 레이턴시 구간을 중심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어떤 프로토콜을 이용해 라이브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는지 로우 레이턴시를 고려할 수 있는 프로토콜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표적인 프로토콜로 RTSP와 RTMP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장에서 아웃되고 있는 프로토콜로 이제는 일부 특수한 환경을 제외하고는 라스트 마일에서 거의 활용도가 낮은 프로토콜입니다. HLS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프로토콜로 TS 듀레이션과 플레이리스트 개수로 레이턴시를 조절할 수 있는데 현재 사용되는 기술로는 레이턴시를 줄이는데 그 한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WebRTC는 최근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인싸들의 필수템이라고 하는 클럽하우스에서 사용되며 더 주목을 받고 있죠. WebRTC는 영상통화 및 화상회의 서비스를 위해 제정된 표준 프로토콜이며 그 설계가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보다는 주로 브라우저 및 디바이스 간 피어투피어 연결을 통한 서비스로 화상회의 및 소규모 시청자와의 대화형 사례에 적합한 프로토콜입니다. SRT는 하이비전과 와우자가 주축으로 얼라이언스를 결성하여 진행된 오픈소스 기반의 프로토콜이며 시청자에게 전송되는 라스트 마일의 엔드땀 프로토콜보다는 인코더로부터 송출되는 인제스트나 미들마일 구간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사한 상용 프로토콜로는 직시가 있습니다. 웹소켓도 로우 레이턴시 라이브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지만 그 활용도가 제한적이라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사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CMAP인데요. CMAP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 두 가지입니다. WebRTC와 CMAP이죠. 최근 제가 고객과 미팅을 할 때 로우 레이턴시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WebRTC와 CMAP입니다. WebRTC는 포스트 RTSP, 포스트 RTMP로 가장 먼저 시장에 주목을 받았죠. 여러 프로토콜 중에서 가장 짧은 레이턴시를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기본 설계가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보다는 피어투피어 연결이고 UDP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규모 트래픽 처리에서는 아직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WebRTC 자체가 기존 UDP 방식과는 달리 OSI 상위 레이어에서 UDP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는 하지만 업계의 의견을 들어보면 가정용 공유기와 같은 프라이빗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아직 그 문제점이 남아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트래픽 처리를 위해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로 구성할 경우 대표적인 미디어 서버로 알려진 와우자가 있죠. 제가 작년에 와우자와 직접 컨퍼런스 콜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기존 프로토콜 대비 WebRTC의 처리 능력은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이 말은 WebRTC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기존 동일한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약 10배에 가까운 서버를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죠. 어쨌든 WebRTC는 영상통화나 화상회의 시장에서는 이미 그 자리를 확고히 잡은 것 같고 스포츠 이벤트와 같은 1대 매시브 형태의 라이브에서는 아직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CMAP 기술은 WebRTC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 진입이 늦었지만 HTTP 기반이고 캐시가 가능해서 대규모 트래픽 처리를 위한 확장에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 중계나 방송사 라이브와 같은 대규모 트래픽 처리를 위한 로우 레이턴시 기술로서 점차 시장에서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CMAP을 적용한 대표적인 전송 프로토콜로는 엠팩의 LL-와 애플의 LL-HLS가 있습니다. 로우 레이턴시 대시를 줄여서 LL-, 로우 레이턴시 HLS를 줄여서 LL-HLS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술에 대해 간단히 언급을 드리면 엠팩의 LL-는 청크 기반이고 애플의 LL-HLS는
파트 기반입니다. 글로벌 미디어 산업계에서 청크 기반으로 갈 것 같았던 로우 레이턴시 시장이 2019년 애플의 월드와이드 디벨로퍼 컨퍼런스에서 파트 기반의 독자 노선 발표로 1년 넘게 미디어 산업계에 많은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애플이 깃허브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에서 주요 글로벌 미디어 벤더로부터 많은 원성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플의 LLHLS는 작년 4월에 기술 스펙이 파이널되었으며 이제 막 관련된 솔루션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프로토타입의 솔루션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시장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완성도 높은 솔루션은 아직은 거의 없는 상태라 할 수 있죠. 아마도 올 하반기부터는 관련된 솔루션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저에게 또 이러한 발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애플의 LLHLS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C맵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이제 C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맵은 동영상 컨테이너의 한 종류입니다. 컨테이너는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동영상 데이터를 저장하고 포장하는 박스입니다. 현재 미디어 시장에서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는 동영상 박스, 즉 컨테이너는 MP4와 HLS에서 사용되고 있는 TS입니다. TS는 굉장히 오래된 컨테이너입니다. 동영상 초창기 시절에 규격이 만들어져서 약 20년이 넘은 컨테이너죠. 요즘 흔히들 이야기하는 조상님입니다. 동영상계의 조상님이죠. MP4 역시 15년이 넘은 오래된 컨테이너입니다. MP4와 TS는 각각의 장단점을 명확히 가지고 있고 미디어 산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오래전에 그 기술 규격이 만들어진 컨테이너이고 각각의 컨테이너가 용도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용되다 보니 OTT나 기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컨텐츠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 볼 수 있습니다. C맵은 이러한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동영상 컨테이너에 대한 미디어 산업계의 개선 작업의 결과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전혀 협력하지 않을 것 같았던 두 회사죠. 이 두 회사는 파편화되어 있는 미디어 포맷의 비효율성을 인식하고 동영상 표준을 제정하는 단체 엠팩에 제안하여 효율적이고 통일된 새로운 표준 미디어 파일 포맷을 만드는 데 협력하게 됩니다. C맵이 바로 그 결과물이죠. C맵은 사실 갑자기 나온 기술은 아닙니다. 기존의 프래그먼티드 MP4, 줄여서 FMP4라고 불리우는 기술이 이미 있었고 이 FMP4 컨테이너를 최근 시장의 요구사항에 맞게 개선한 포맷이 C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C맵은 MP4 컨테이너와 그 구조가 유사합니다. 제가 C맵을 설명할 때 비유하는 단어가 리눅스에서 여러 파일을 묶을 때 사용되는 명령어인 타르입니다. C맵은 마치 타르처럼 여러 작은 MP4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묶어 놓은 것이라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파일이지만 내부 논리적으로는 여러 작은 MP4 파일이 묶여 있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C맵의 장점은 앞서 계속 언급드린 효율성입니다. C맵을 사용하면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HLS의 TS 대비 파일 저장 및 전송에 있어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동영상 재생에 있어 불필요한 변환 작업을 하지 않아 4K와 같은 고해상도 콘텐츠를 재생하는 데 보다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주제인 로우 레이턴시 라이브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C맵으로 로우 레이턴시 라이브 구현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C맵 자체는 라이브 레이턴시를 줄이지 않습니다. C맵 자체는 TS보다 효율이 좋은 단순히 미디어 형식 컨테이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C맵은 온라인 비디오 전송을 단순하기 위해 HLS와 대시의 컨테이너 결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표준 포맷입니다. 대신 C맵은 미디어 컨테이너를 청크라고 하는 보다 작은 단위로 분할하여 보통은 500ms 이하로 분할합니다. 이러한 청크를 통해 레이턴시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로우 레이턴시 모드를 제공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로우 레이턴시 라이브에 대해 기술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에 필요한 중요한 용어 정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서비스에서 RTMP 스트림을 HLS로 변환하는 작업을 우리는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패키징은 인코더로부터 송출되는 RTMP 스트림을 플레이리스트 파일인 M3U8과 동영상 파일인 TS 컨테이너로 변환하게 됩니다. 여기서 TS 파일에 리스트를 갖고 있는 M3U8 파일은 매니페스트 파일이라고 부르며 실제 동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각 개별 컨테이너는 세그먼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부릅니다. TS가 컨테이너의 한 종류라면 세그먼트는 쪼개진 컨테이너 자체를 의미하는 좀 더 포괄적인 단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하나의 쪼개진 TS 컨테이너의 재생 시간은 듀레이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로우 레이턴시를 위한 대시에서는 HLS에서의 M3U8과 같은 역할의 매니페스트를 XML 기반의 MPD 파일을 사용하여 쪼개진 동영상 컨테이너와 세그먼트로 CMAP 컨테이너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일반적인 HLS와 같은 HTTP 기반의 라이브 서비스는 과연 어디에서 그 지연이 발생을 할까요? HLS와 같은 HTTP 기반 라이브 스트리밍의 워크플로우는 인코딩, 패키징, 딜리버리, 플레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각 단계에서 모두 지연이 발생하고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연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패키징 단계와 재생을 위한 플레이어 버퍼입니다. 패키징 과정에 대해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면 먼저 첫 번째 10초짜리 세그먼트가 만들어지는데 10초가 소요되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세그먼트에 각각 10초씩 이렇게 총 30초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서 3개의 세그먼트, 즉 3개의 TS 파일이 완성되어서야 플레이리스트인 M3U8이 만들어지고 이 M3U8이 CDN을 통해 플레이어에 전달되어야 비로소 첫 번째 TS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생 시작 전에 총 30여 초의 레이턴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전환해 봅시다. 세그먼트가 완전히 생성되기 전에 패키저에서 일부의 데이터라도 먼저 전송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결과적으로 전체 레이턴시가 크게 단축됩니다. 그동안 동영상 서비스에 있어 최소 단위 오브젝트는 TS 파일과 같은 세그먼트였습니다. 이제 세그먼트보다 더 작은 단위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크이고 이러한 청크를 만드는 과정을 청크드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청크는 전송 가능한 미디어의 최소 단위입니다. 청크가 결합되어 하나의 세그먼트를 형성합니다. 이미 쪼개진 세그먼트를 다시 청크로 짧게 분할하는 장점은 패키저가 짧은 청크를 생성한 뒤 즉시 전송할 수 있고 청크로 인한 이러한 빠른 송출이 바로 전체 레이턴시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제가 가끔 로우 레이턴시 관련하여 설명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카드를 전달할 때 일반적으로는 모든 카드가 담겨 있는 하나의 카드 상자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것을 동영상에 비유하면 각각의 개별 카드는 동영상 프레임에 해당하고 카드를 담고 있는 상자가 바로 동영상 컨테이너를 의미합니다. 로우 레이턴시의 청크는 카드를 상자에 담아서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프레임, 즉 개별 카드를 일정 단위로 묶어서 빠르게 전송을 시작하는 형태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청크드 인코딩에 대해 알아봤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요소는 청크드 인코딩만으로는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없고 청크드 트랜스퍼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패키저와 CDN은 세그먼트가 완전히 다 만들어지기 전에 전송을 시작하기 때문에 세그먼트의 최종 크기를 알지 못합니다. 청크드 트랜스퍼는 전송하는 오브젝트의 최종 크기를 모를 경우 HTTP 1.1 이상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 방법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세그먼트의 크기를 알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HTTP의 청크드 트랜스퍼를 사용하여 청크로 표현하고 이를 인지시켜야 합니다. CDN은 이러한 동작을 지원해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청크를 플레이어에 표현하여 인지를 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재생 관련입니다. 앞서 청크드 인코딩과 청크드 트랜스퍼에 대해 설명을 하였는데 재생은 청크드 플레이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우선 플레이어는 컨텐츠 정보를 담고 있는 매니페스트, 즉 플레이 리스트를 확인하고 재생을 시작하기 위해 세그먼트를 요청합니다. 청크는 URL 주소 지정이 가능한 독립된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청크가 아닌 세그먼트 단위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CDN은 앞서 설명한 청크드 트랜스퍼를 사용하여 이렇게 URL 단위로 요청된 세그먼트에 대해 청크로 응답합니다. 플레이어는 전송된 청크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청크를 디코딩하고 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기존 방식인 전체 세그먼트가 아닌 부분적인 청크부터 디코딩하고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림을 더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로우 레이턴시를 정리해보면 CMAP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청크로 패키징하고 CDN을 통해 청크로 전송하며 플레이어 청크 재생 기능과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야 전체 시스템에서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를 합쳐서 청크드 트랜스퍼 인코딩, 줄여서 CTE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로우 레이턴시 라이브에 관련하여 기술적인 배경과 레이턴시를 줄이는 원리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AWS 기반으로 어떻게 이 로우 레이턴시 라이브에 대해 구현을 할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인코딩을 담당하는 AWS 엘레멘탈 라이브 인코더의 경우 작년에 배포된 2.19.0 버전부터 청크드 인코딩 및 청크 전송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라이브 서비스 워크플로우에서 오리진 역할을 담당하는 AWS 엘레멘탈 미디어 스토어는 그보다 앞서 2019년 4월부터 청크드 트랜스퍼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AWS 에코시스템에서 로우 레이턴시 라이브에 대한 전체 워크플로우입니다. 엘레멘탈 라이브 인코더에서 청크드 인코딩하여 HTTP로 미디어 스토어에 푸시하면 청크드 세그먼트가 미디어 스토어에 저장되고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 CDN은 이 청크에 대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미디어 스토어에 HTTP로 리퀘스트하게 됩니다. 플레이어가 클라우드 프론트에 이 청크드 세그먼트를 HTTP로 요청하고 플레이어는 네트워크 이슈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의 버퍼를 저장한 뒤 재생을 시작합니다. AWS 기반의 로우 레이턴시를 구현하기 위한 작업 방법입니다. 링크된 AWS 블로그에 세부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으니 어렵지 않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시간적인 여건이 허락된다면 데모를 직접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데 오늘 발표하는 내용이 좀 많다 보니 시간이 다소 부족하고 공유드린 블로그의 내용이 또 쉽게 잘 설명되어 있어 데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으로 로우 레이턴시 라이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엘레멘탈 라이브 인코더를 사용해야만 하는가? 입니다. 엘레멘탈 라이브 인코더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좋은 인코더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로우 레이턴시를 위해 반드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크드 인코딩은 인코딩 단계에서 할 수도 있고 CDN 단계에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코더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코더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GS 네오텍에서는 RTMP로 송출하는 인코더에서 로우 레이턴시 라이브를 지원할 수 있게 CMAP 기반의 청크를 지원하는 패키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많은 라이브 서비스에서는 인코더에서 RTMP를 사용하여 CDN의 엔트리 포인트로 송출을 하고 CDN에서 RTMP 스트림을
HLS와 같은 HTTP 형태로 패키징하여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GS 네오텍에서는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유지할 수 있게 청크드 인코딩과 트랜스퍼를 위한 패키징 서비스를 제공하여 로우 레이턴시를 위해 인코더 교체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네, 어떤 것을 타협해야 할까요? 우선 이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AWS에서 측정한 자료로 AWS 엘레멘탈 라이브 인코더, 미디어 스토어, 클라우드 폰트, 플레이어 구조에서의 각 구간별 레이턴시 비율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로우 레이턴시 라이브에 있어 플레이어의 버퍼가 가장 많은 지연 시간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라이브의 목표 지연 시간을 3초로 가정했을 때 전체 레이턴시에서 플레이어 버퍼는 약 2초 가까이 차지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적인 라이브에서 가장 많은 지연이 발생되는 구간은 세그먼트의 생성과 전송 과정인데, 이 부분은 세그먼트의 청크드 트랜스퍼 인코딩을 통해 빠른 시작으로 최소화하였습니다. 로우 레이턴시 라이브에서 지연이 발생하는 구간은 앞선 차트처럼 플레이어 버퍼입니다. 레이턴시 관점에서 보면 플레이어 버퍼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럴 경우 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에 재생의 불안정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원활한 재생 환경을 고려한다면 일부 네트워크 순환을 견딜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버퍼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 버퍼는 재생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에 결국 레이턴시와 적절한 타협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엔드 유저인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 메뉴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GS 네오텍에서는 로우 레이턴시 라이브 외에도 일반적인 라이브 서비스에 있어 여러 다양하고 유용한 라이브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이브 서비스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트랜스코딩이나 DVR 기능과 같은 부가 서비스 외에 라이브 서비스의 수익화를 고려할 수 있는 광고 솔루션과 같은 프리미엄 서비스도 GS 네오텍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서비스에 광고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라이브 스트림에 AMF와 같은 광고 메타데이터를 삽입하고, 이러한 메타데이터를 HLS 서비스에서 활용될 수 있게 ID3 태그로 전환을 해줘야 하는데, GS 네오텍에서는 이러한 광고 연동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사나 OTT 라이브 서비스에 있어 저작권 등의 이슈로 본 방송의 스트림이 아닌 대체 방송으로 송출 전환이 필요할 경우 GS 네오텍 솔루션과 방송 편성표를 API로 연동하여 대체 방송으로 라이브 스트림이 자동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OTT 서비스 티빙의 사례인데요. GS 네오텍 솔루션과 CJ E&M 광고 시스템이 API로 연동되어 편성표에 맞춰 자동으로 티빙에 자체 광고를 삽입하고 있고, 또한 타겟팅된 개인의 광고를 위해 HLS ID3 태그 및 베스트 광고 규격 연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스포츠 사례입니다. 프로야구 중계와 같이 광고 삽입에 자동화된 스케줄 연동이 불가능한 경우, 가령 야구의 이닝이 끝나다든지 투수를 교체할 때 광고가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타이밍에 자동으로 광고를 연동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스포츠 라이브의 중간 광고는 운영자가 직접 해당 경기를 보면서 수동으로 광고를 삽입해야 합니다. GS 네오텍에서는 이러한 스포츠 라이브에 필요한 수동 광고 삽입의 운영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화 광고를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구글의 광고 플랫폼과 연계를 하는 것입니다. 직접 자체 광고 영업이 어렵다면 구글과 연계하여 광고를 삽입하여 수익화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구글의 개인화 광고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구글 DAI를 지원해야 합니다. GS 네오텍에서는
이러한 구글 DAI를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구글 DAI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솔루션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 학원 수업을 온라인으로 편성하여 라이브 형태로 서비스를 하였는데 대표적인 일원인 업체인 이투스에서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계에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투스에서는 오프라인 수업을 온라인으로 편성할 때 실제 리얼 라이브로는 너무 부담이 커서 미리 전날 영상을 촬영하고 그 다음날 준비된 파일을 스케줄링을 통해 라이브 형태로 해당 수업을 서비스하였습니다. GS네오텍에서는 이러한 만들어진 VOD 파일을 스케줄링으로 편성하여 라이브 형태로 서비스할 수 있게 파일 투 라이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서비스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모니터링입니다. 라이브의 실시간 특성상 예기치 않은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 GS네오텍에서는 골드아이스라는 프리미엄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골드아이스 프리미엄 모니터링은 실제 사람이 직접 영상 재생을 확인하는 육안 모니터링과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을 병행하는데 시스템 에이전트를 통해 인코더 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송출 중단, 정지 화면, 블랙 화면, 무음 등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CDN 업체들이 CDN 레벨에서 HTTP 상태 코드나 서버의 헬스 체크 모니터링만을 지원하는데 이러한 GS네오텍의 골드아이스 프리미엄 모니터링은 라이브 서비스의 이슈를 빠르게 감지할 수 있기에 예기치 않은 이슈로부터 서비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로우 레이턴시 라이브에 대한 세션입니다. 가능한 좋은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준비를 하였지만 30분이라는 세션 발표 시간으로 보다 많은 내용을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아 다소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기회를 통해 보다 더 좋은 세션을 가질 수 있기를 앞으로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GS네오텍의 류재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